일본은 고깃집마다 고기 종류의 메뉴가 최소 10종류 이상 있습니다. 우설 먹고 갈비 먹고 돼지고기, 닭고기, 그 호르몬까지 먹고. 그렇죠. 소고기 파는 집은 돼지고기도 팔고 닭고기도 팔아요. 그러니까 예. 닭고기도 구워 먹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국과 다른 일본의 고깃집 문화라는 내용인데 이 한일 간의 식문화 중에서 큰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고깃집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고 느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고깃집의 근처에는 무슨 그런 느낌 아닌가? 그렇죠. 일본에서 이제 고깃집은 거의 야끼니쿠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일본식 야끼니쿠랑 한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고깃집 있잖아요. 한우 판매하는 데라든지 돼지갈비, 돼지고기 판매하는 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고깃집에 가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상차림부터 이래가지고 먹는 방식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좀 많이 독특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런 일본의 고깃집 어떤 식으로 좀 나뉘고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 이게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먹어야지 정말 저거 고기 좀 굽고 고기 좀 먹는 애구나 라는 말을 듣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한민국 뭐 일반적인 고깃집 가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위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고기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제 고기 굽고 하는 건데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 어릴 때 제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항상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가 너 어딜 가든지 네가 고기를 구워라. 아버지 왜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죠. 식탁에서 누가 한 명만 희생해서 고기를 구우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 너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라고 아버지가 저한테 옛날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딜 가든지 제가 고기를 굽습니다. 처갓집에 가서도 제가 고기 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어디 가서든 먼저 고기 굽는 사람 되십시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국이랑 이제 일본이랑 이 고깃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큰 차이라고 느끼는 거는 바로 이 방식입니다. 뭐 한국도 여러분 이렇게 불판에 숯불에 이 고기 굽는 거랑 아니면은 이런 삼겹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삼겹살 불판에 구워주는 거랑 뭐 대충 보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일본도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에 가려면 이런 숯불 고깃집에 가야 됩니다.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숯불 고깃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는 게 이 숯불에 향이 올라와가지고 고기가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이 다음 게 좀 많이 다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 가스입니다. 예, 일본에서는 웬만한 고깃집이 아까 저는 숯불이랑 이 가스용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고기를 구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냐. 맛이 덜하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가스고 뭔가 특별하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숯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영업용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구워 먹는 거예요. 고기를. 이게 거의 일본의 음식점의 대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숯불이란 것 자체가 뭐 관리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손이 많이 가요. 그럴 때 일본에서는 이 숯불보다 이런 이제 가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기를 구워 먹는 이런 방식이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오상 학생 때 고깃집에서 알바 했었으니까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알바했던 고깃집은 숯불이었기 때문에 전 하루 종일 숯불에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뉘는데 이 그림 딱 봤을 때 여러분 좀 뭔가 위화감을 못 느낍니까? 이 불판에 밑에 가스불이 나오다 보니까 위에 불 붙죠. 즉 뭐 기름이 떨어지면은 불이 붙어요. 아까 여러분 제가 한국은 삼겹살 구울 때 이런 삼겹살용 불판이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일본에서도 이 삼겹살 바라니꾸라고 해가지고 고깃집에서 팝니다. 그러면 이 삼겹살을 구울 때 이런 데서 구워야 되는데 여러분 삼겹살을 여기서는 잘 안 굽잖아요 우리가. 왜? 숯불에 삼겹살 구우면은 그 위에 이제 파이어가 되죠. 예. 자 그런데 그렇죠. 바로 예 맞습니다. 일본은 삼겹살이든 기름이 나든 고기든 뭐든 다 여기서 굽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한국 기본적으로 소고기 먹을 때는 소고기, 삼겹살 먹을 때는 삼겹살만 그렇죠. 먹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소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게 고깃집이다 보니까 그렇죠. 절반 하나요. 이 불판 하나에 다 합니다. 이게 뭐 기름 떨어지고 이러면은 밑에 있잖아 하면은 불이 확 올라오잖아요.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럼 소화기를 놔둬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의 고깃집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옆에 이걸 같이 갖다 줍니다. 뭐? 얼음이요. 이 얼음이 뭐 하는 얼음이에요? 예. 고기를 굽다가 이러면 그림 봐도 불이 나오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기름이 떨어져서 불 나는 것 뿐이니까 얼음을 이거 이제 집게에 들고 뚝꾹꾹 눌러가지고 불을 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고기 잘 굽는 친구는 불도 잘 끄는 친구예요. 이게 신기하게 보여요?
그렇죠. 재밌고. 왜냐면은 이런 걸 할 일이 없거든요. 이게 숯불을 꽂든 가스를 꽂든 뭘 하든 일본에서는 이렇게 고기 굽는 찌개 들고 얼음 딱 집어가지고 꾹꾹꾹 눌러가지고 불 끄는 건 아주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이미 이 순간부터 뭔가 약간 이게 갈리죠. 예. 자, 그리고 자, 이제 이 메뉴의 차이인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뭐 일본의 음식 얘기 같은 거 할 때 자주 하는 건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뷔페 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본에서는 타베호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정 금액을 내면은, 예를 들어 이건 3,278엔 정도 내면은 70가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옆에는 3,900엔 내면은 90가지, 5,000엔 내면은 100가지. 이래가지고 코스를 나눠둬요. 부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히 이런 고깃집이 뷔페식으로 하는 게 많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양한 걸 먹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 음식 하는 쪽에서, 장사하는 쪽에서도 하기 쉽고 판매하기 쉽고 먹는 사람도 부담이 적다 이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차이인데 바로 이거죠. 대한민국 분들 일본 여행 많이 가시니까 아실 건데, 일본은 고깃집에 가서 고기 시키면 고기만 나와요. 맞습니다. 예. 밥도 안 나오고 야채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와요. 그렇죠. 고기를 시키고 상추 주세요. 그다음에 뭐 샐러드 주세요. 아니면 뭐 마늘 주세요. 김치 주세요 해야지 추가 요금 내고 다 받아오는 거예요. 된장 주세요도 그거도. 그렇죠. 상추 10장에 우리나라도 6,000원이에요. 양배추, 뭐 매운 콩나물 조금, 그다음에 깍두기 요만한 거 400엔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대충 그래도 기본적으로 웬만한 가게들이 다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시켜 먹자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가능하면 뷔페식으로 가는 게 일본 서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아낄 수 있게 고깃집 외식하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격도 비싸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최근에 어떤 게 유행하고 있냐면은 젊은 친구들을 위주로 야끼니쿠 라이크, 이거 일본 TV에서 엄청나게 밉니다. 예. 왜 인기냐면은 이 야끼니쿠 라이크의 메뉴입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밥, 국, 고기 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김치 요만한 거 주는 거야. 오, 야채가 없다. 근데 이게 인기인 이유가 있어요. 왜?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웬만한 본인이 고깃집 가서 뷔페식이 아닌 이상은 이 이상은 먹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고기랑 밥을 먹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야채를 먹는 거는 고기를 먹으러 가는 게 잘 아니에요. 네, 이게 일본의 고기 문화의 특징입니다. 큰 차이네요, 정말 한국이랑. 이걸 좀 이제 예로 알려드리면은, 자, 박간애가 일본에 있으면서도 고깃집 가서 고기를 가끔 먹습니다. 저희는 양배추 이거 잘라가지고 위에 이제 소금 간한 거 이렇게 시켜서 고기랑 양배추 하나 주워 먹고 끝이거든요. 국이랑. 당장이 이 고깃집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깃집 가더라도 고기랑 몇 가지 야채 조금 있죠. 예. 그리고 고기랑 이게 양파입니다. 이게 일본의 이제 고깃집. 기본적으로 굽는 야채 또는 이런 그 양배추. 양배추. 제가 이런 거를 가끔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사진 찍어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해요. 오상 야채 좀 드세요라고. 일본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고깃집에서는 야채를 많이 못 넣는다라는 거잖아요.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깃집에서는 고기를 먹으러 가는 데지 야채를 먹으러 가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박간이가 한국 가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돼지갈비 먹으러 갔을 때 옆에 이제 이거 있잖아요. 조래기부터 이래가지고 상추, 깻잎 다 나오죠. 그리고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다른 돼지갈비집인데 이것도 밑반찬 다 이렇게 깔리고. 그리고 이건 수입 소고기 먹으러 가는 집인데 여기도 양파부터 뭡니까? 상추부터 다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런 그림을 보고 있잖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런 걸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본에 와서 고깃집에 딱 들어갔는데 요렇게 나오네? 이게 뭔 일이야?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일반적이고 이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고깃집 가면 깜놀한다는 거예요. 예. 유튜브에 영상 많이 있죠. 외국인들이 한국 고깃집 가서 와우 이것도 프리야? 이것도 공짜? 이것도 먹어도 돼? 이렇게 놀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국뽕이 아니라 일본은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리액션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고깃집 간다라고 하면 엄청 칼로리도 높고 그 좀 건강에 안 좋은 느낌이 있는데 한국 가면 있잖아. 뭔가 야채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아주 건강에도 좋네. 건강해 보인대잖아요. 그게 바로 돼지가 된다는 겁니다. 예, 고기는 고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 자체가 이 사진으로 아마 다 설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가 되죠, 이 그림이. 왜 이 가게가 일본에서 히트를 치는지. 일본식으로 말하면은 아까 뭡니까?
요런 이제 메뉴로 하는 장사하는 가게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 이런 거 갖다 두고 팔아. 일본 사람들 이거 안 먹는단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이런 걸 돈을 주기 싫어요. 당장 가격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믹스 갈비 세트 100g에 580엔, 200g에 1,050엔. 그러니까 밥이랑 국이랑 고기 200g에 우리나라 돈 10,000원. 김치 나오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죠. 고깃집에 갔는데 10,000원 이하로 즐길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게 한 10,000원 정도란 말이죠.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건 효율적이네. 어차피 나는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 거니까. 고기 구워 먹는 거니까 괜찮네. 라고 해서 간다는 겁니다. 예. 저 고기 중에서도 좀 약간 더 차이가 나는 게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러분 일본은 고기를 먹을 때 흔히 말하는 소금구이가 잘 없습니다. 없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양념을 해놔요. 소금 맛 양념 아니면은 간장 맛 양념 이래가지고 그 두 가지죠. 무조건 양념을 내놔요. 찢는 소스도 있죠. 소스도 있어요. 나오죠. 이게 양념 묻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또 양념 찍어 먹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짜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뭐 그게 이거랑 먹게 되면 짜지 않다는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소금구이보다는 양념이 된 고기를 또 양념에 찍어 먹는. 예, 그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당장 그런 식의 문화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우리 추미코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의 고기가 뭡니까? 예, 돼지갈비예요. 예. 가끔씩 제가 방송에 우리 추미코는 돼지갈비 좋아합니다 이러면 시청자 얘기합니다. 오상아! 추미코한테 한우 소금구이부터 좀 좋은 거 좀 먹여라 이런 말 하시는데 아니 이 사람 일본 사람이고 일본에서는 양념이 있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의 양념 고기의 왕이 돼지갈비잖아요. 그거 먹어서 제일 맛있다는데 돼지갈비 숯불에 구워 먹으니까 본인이 좋다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일본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이게 매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들으면 좀 이해가 되죠. 오히려 소금구이는 그렇게 먹던 게 잘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일본의 특이한 이 고깃집 문화. 고깃집의 주문 기본 중에 기본. 어떤 순서로 묻는 것이 가장 좋은 먹는 방법입니까? 예. 일본 고깃집 가자면 이라사이마세 여기에 앉으세요. 이래요. 그러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수건 딱 갖다 주고, 예, 메뉴 보시고 정하시면 벨 눌러주세요. 이런 말하고 딱 가 있어요. 고깃집에서 이제 메뉴를 딱 펼칩니다. 일본 고깃집의 제일 기본 중에 기본. 자, 일단은 생맥 한 잔. 예, 제일 기본이죠. 어찌 보면은. 아니, 먼저 음료수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생맥을 딱 시키고, 음료수를 시키고, 그러면은 오더를 받아가지고, 알바생이 뒤에 가서 이제 음료를 이게 맥주를 딱 만들고 있겠죠. 이걸 해가지고 딱딱 쌓아서 들고 오는 그 순간까지가 타임 리밋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때까지 이제 메뉴를 보고 첫 오더로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음료수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탄시오 주세요. 무조건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설입니다. 예, 제가 아까 일본은 소금구이는 잘 안 먹는다 했잖아요. 유일하게 거의 모든 일본 사람들이 먹는 소금구이가 바로 이 우설구이입니다. 맞아. 이거는 양념 아니네요. 그렇죠. 이 우설구이만큼은 양념을 먹지 않습니다. 예, 이 우설구이는 흔히 말하는 그대로 나오는 걸 구워가지고 레몬을 짜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같이 고깃집에 갔습니다. 주문할 때 먼저 갈비요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에? 우설 안 먹어? 먼저 우설 아닌가? 라고 그렇죠. 두근두근 걸립니다. 그리고 왜 얘를 처음에 먹어야 되냐면 다른 거는 다 양념이기 때문에 다른 거 먹고 나서 얘를 시키면은 양념된 불판이라든지 석쇠 위에 여러분 소금구이 구우면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일본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갈비입니다. 양념 갈비네. 예, 그리고 로스, 그리고 이 하라미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안창살일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기를 먹을 때 이것도 같이 시켜야 됩니다. 굽는 야채. 맞습니다. 호박, 가지, 버섯, 이 양배추도 굽습니다. 제가 원래 가지를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와서 제가 가지를 먹게 됐어요. 굽는 야채 시키면은 거의 무조건 가지가 나와요. 버리면 아까우니까 굽지. 구워가지고 고기 양념장 찍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찍어 먹으면은 맛있습니다. 가지는 숯불에 구워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쯤에 이 호르몬. 예, 바로 이 양대창 같은 거예요. 대창 같은 거. 맞아. 이 예. 순서 정말. 예, 이 순서로 먹는 게 마지막입니다. 고기 같은 경우. 그리고 나서 사람들마다 뭐 예를 들어 난 냉면 먹을래 있잖아. 일본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먹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호르몬도 좀 약간 한국이랑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거를 뒤집어 놨잖아요. 이 안에 뭡니까? 기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곱창이라고 하면 아까 그
동그란 거? 그거를 춤 입고 다시 까디비면 이게 호르몬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잘게 자른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밖에 기름기가 엄청 많잖아요. 이걸 구우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불이 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예, 얼음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한일 양국 간에 뭔가 좀 이런 먹는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고깃집에 간다 해서 여러 종류를 먹는 것 자체도 좀 신기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고깃집 가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갈비살 5인분이요. 아니면 고깃집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메뉴 3인분 이상, 4인분 이상 아니면 주문 안 받습니다. 그런 고깃집 많이 있잖아요. 일본은 고깃집마다 고기 종류의 메뉴가 최소 10종류 이상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걸 다 나와요. 우설 먹고 갈비 먹고 돼지고기, 닭고기, 그 호르몬까지 먹고. 그렇죠. 소고기 파는 집은 돼지고기도 팔고 닭고기도 팔아요. 그러니까 닭고기도 구워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바하던 고깃집도 고기 종류가 20개가 넘었어요. 예, 그걸 이제 다 손으로 써서 이제 외워서 이제 오다고 그랬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처럼 일본에서 이렇게 먹던 사람이 한국 가서 이런 거 보면은 얼굴 표정이 다르죠. 뭐야 이랬는데 이게 뭔가 만족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처럼 반대로 이걸 이렇게 굿이야 하던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고기 먹으면 이제 이런 표정으로 짓겠죠. 이게 뭐니 이러면서 있잖아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후에 나중에 일본 여행 오셔가지고 고깃집 가시게 된 여러분들의 표정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예.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은근히 다르죠. 그러네. 예. 정말. 듣다 보니까 은근히 다르고 추미코가 이제 저랑 뭐 결혼한 지 10년도 넘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가 한국 자주 데려갔기 때문에 적응이 됐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와우 이러면서 있잖아요. 누가 먹는 국뽕TV인 줄 알아? 이러면서 와우 스고이 맨날 이랬어요. 진짜 갔을 때. 근데 지금은 오상 파제리가 여긴 좀 맛이 없네. 여긴 좀 오상 된장찌개가 좀 덜하다. 저번 집이 더 낫다. 이러면서 맛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풋풋하던 일본인 추미코는 이제 없어요. 한국 아줌마 추미코요 이제. 추미코 오늘 보면서 뭡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맞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걸 보면서 참 사람이라는 건 적응의 동물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저는 뷔페식 예를 들어 고깃집 가잖아요. 거기가 제일 메뉴가 많다고 느낍니다. 100가지가 넘는 메뉴가 나와요. 그걸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귀찮죠. 예, 알바생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정해진 돈을 내고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뷔페식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철판구이 같은 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스테이키를 이제 샥샥샥 잘라가지고 코베 비프 이런 데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코베 비프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바깥에 이제 서민들 일본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는 거 그런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오늘 얘기 듣고 아니 오상 내가 일본 갔을 때 내가 아는 일본 지인 아니면 거래처는 오상이 얘기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좀 더 좋은 좀 더 다른 거 거기가 많이 나오고 한국처럼 그런 데 데려가 주던데 그런 사람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본에 오시게 되면은 이런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가 아니라 일본에서 이런 데를 데려가 준다. 그런 분이랑 상당히 친하게 돈독하게 지내시는 게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